내가 누르고 오면 등짝이 이따가 나고 대가리도 이만하고 해서 첫 화면이 어? 지난주 영상은 망해서 못 올리겠고요. 아니 그 설정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꾸준하게 올릴 건데, 자 숙제들 했나요? 완전 숙제했어요? 채점해봤어요? 잘했어. 오늘 그 숙제한 것 중에서 문제풀이를 좀 할 거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볼 거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열차게 진행을 해서 원자량부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분자량, 그리고 화학식량이 존재하는데, 화학식량과 관련된 내용은 출제 빈도가 좀 낮아서 저렇게 약간 무시하듯이 써놓은 거야. 알아들어? 자, 원자량과 분자량, 화학식량 기준 질량수 12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한 값을, 여기까지가 기준인 거야. 여기까지 얘기 좀 있어 보이고, 탄소 12 하고 머물면 그냥 이 친구는 공부해 봤구나 정도 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하고 이 탄소와 다른 원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값을 원자량, 얘랑 분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값을 분자량, 얘랑 물질 사이의 상대적 질량값을 화학식량이라고 본다. 그러지? 그래서 단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주 숙제를 해왔다면 원자량들이 굉장히 익숙해졌을 거야.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2, 질소가 14, 탄소는 16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플루린 아직 나온 적 없지. 19와 8, 32 얘네 둘은 나온 적 없지 아직. 3월 이후에 얘네들이 변별력을 구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자, 원자량들 이렇고, 메세이지 분자량도 익숙해졌지. 숙제를 했다면 얘가 16이라는 것도 익숙할 거고, 암모니아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니까 얘 18, 44, 얘네 셋이, 그지? 가장 빈출이라는 것도 느낌이 오지. 가장 빈출이라는 것도 느낌이 올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 지난주에도 했지만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 한 개씩의 질량비가 모두 다 원자량비, 분자량비랑 일치한다 이지만 한 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랬지. N개와 N개야. 알겠지? 요 화학식량까지는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가 원자량비, 분자량비, 화학식량비와 일치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함정에 덜 빠져. 함정에 덜 빠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였고, 자, 얘랑 연결지어서 여기까지는 비율로만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되는데, 요거 이후에 몰, 그지? 1몰로 정리가 되더라. 물질의 양이라는 단위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다 그랬지. 그냥 몰수, 개수, 의 묶음 단위 정도로 넘어가자 그랬어. 그래서 가장 유사한 단위, 내가 이제 활용해 봤을 때 가장 유사한 단위가 더준, 다스라 그랬어. 그지? 기억하지? 자, 그래서 1몰의 정의가 누구랑 연동돼? 얘 기준하고 연동된다는 게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사실이라는 거. 알지? 탄소 12를 정확하게 12g 모았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양이라고 써있겠지만 난 개수로 고치고 싶다는 거. 그지? 개수의 묶음 단위. 그지? 개수의 묶음을 1몰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자, 그래서 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인다는 거 알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로 모이더라. 얘를 무슨 수? 아보가드로 수라고 해서 물리학과 화학에서 대학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상수란다. 응? 굉장히 중요한 상수야. 물론 기초과학에서 기초과학에서 자 이렇게 해주면 1몰의 정의가 만들어지고요.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넘어가자 일단. 일단 넘어가자. 자 그리고 이렇게 1몰의 정의가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얘가 18g이 1몰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지? 얘는 44g이 1몰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지? 몰을 적용할 수 있는 건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야, 입자들. 그지?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야. 그래서 원자, 분자, 이온, 그리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걔네들은 안 다룰 거야. 하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굉장히 과거 지향적인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룰 수도 있어. 그러면 따로 알려줘야 되겠지. 시험 준비할 때 그 부분도 연습시켜봐야 돼. 그 학교만. 자, 아무튼 1몰의 정의가 이렇게 되면 1몰의 질량은 분자량,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여주면 1몰의 질량이고, 몰 질량은 분자량, 원자량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여주면 몰 질량이 되는 거고, 알지? 단위의 차이일 뿐이야. 단위의 차이일 뿐이야. 정석적으로 접근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몰수 계산을 할 때 엄밀히 따지면 몰 질량을 나눠준단다. 원자량, 분자량은 숫자가 같으니까 원자량분의 질량이라고 표현해주지만 엄밀히 따지면 단위까지 명확하게 넣어주는 몰 질량이 정확한 건데 그냥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단다. 그냥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몰수 계산 공식이 비례식에서 등장한다 그랬지? 1몰의 질량은 몰 질량, 분자량, 원자량이랑 동일하고, 그지? 그리고 n몰의 질량은 wg이랑 같구나. 그지? 이렇게 연결 지어지는 이 비례식으로부터 등장한 공식 알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몰수 계산 공식,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한 몰수 계산 공식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입자수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그렇지?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겠지만 요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셌어? 계산한다 그랬지. 원자 하나의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으니까 여기 한 개의 질량을 나눠주면 아보가드로 수가 나와. 몰 질량에다가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아보가드로 수가 나와. 알고 있지? 아보가드로 수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얘기 안 했던 내용이야. 이제 차츰 조금씩 건드려져야지.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해? 저거 이해하면 되잖아. 그지? 아보가드로 수는 한 개의 질량분의 원자량, 분자량, 몰 질량. 그지? 그러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뭐분의 뭐? 아보가드로 수분의 몰 질량.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분자 한 개의 질량. 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지난주에 설명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지? 얘기 안 하면 저걸 왜 몰라? 라는 생각을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더라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 난 다 알겠거니 하고 잘 안 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알지? 이렇게 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몰수를 계산할 수 있으면 질량 계산 공식 따로 쓸 수 있어야 되고, 몰 질량, 분자량, 원자량 계산 공식 따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는 무슨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기체의 몰수를 계산하는데 질량보다 부피가 좀 더 편리하니까, 그지? 부피를 통해서 몰수 계산하고 아 얘는 몇 g이겠구나로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의 전제 조건은 물론 모두 기체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액체나 고체는 적용하면 안 되고, 전제 조건은 뭐야?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도 똑같더라.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도 똑같더라. 그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것이 아보가드로 법칙.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결론이 기체의 부피비는 분자수비가 되고요. 그지? 지난주에 보여줬지? 약간 구체적으로 뭐 안 보여줬어도 다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분자수비는 무슨 비? 부피비가 되는 거고. 알지? 또 하나의 기본 규칙을 살펴보면 밀도비는 무슨 비? 분자량비가 된다. 분자량비는 밀도비가 된다. 기체일 때, 온도 압력이 동일할 때. 요 조건이 성립이 돼. 근데 얘네들을 활용시키는 문제들이 보통 난이도가 높아.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시키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1단원은 약간 뭐랄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면 변태스러워. 난이도가 높은 걸 아주 자연스럽게 마구 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계속 연습할 거라 그랬지. 2단원, 3단원이 진행되어더라도 앞에서는 계속 이거 연습할 거야. 그러자고 교재도 만든 거고. 응? 그리고 점점 난이도를 더해 갈 거고. 난이도를 더해 갈 거고. 자,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쉬운 영역으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영역으로 넘어가서 영도시 1기압으로 연습을 시키더라. 이게 무슨 상태? 네 글자로 표준 상태. 영어로 STP. 알고 있지? 표준 상태도 영도시 1기압이고 STP도 영도시 1기압이고 몇 리터? 22.4리터가 1몰이더라 라고 하는 거란다. 니들 숙제하는데 오래 걸렸지? 그치? 숙제하는데 오래 걸렸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 이제 중간고사가 1학기 중간고사가 1단원과 2단원이 될 텐데, 그치?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 2단원, 3, 4단원이 될 거고, 선생님에 따라서 1, 2단원에 3, 4단원 조금 꼬투리를 뺄지 안 뺄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 시험 기간쯤 한 3월 중순 넘어서면 얘네들 숫자, 얘네들 기초적인 문제잖아. 얘가 1몰이지, 영도시 1기압에서. 그지? 11.2리터는 2분의 1몰이지. 그지? 5.6리터는 4분의 1몰이지. 1.8리터는 8분의 1몰이지. 이런 숫자들 익숙해지게 만들 거야. 계속 써서. 왜냐하면 얘네들을 더하면 16.8리터는 4분의 3몰이겠지. 얘네들을 더하면 8.4리터는 8분의 3몰이겠지. 요 숫자들이 은은하게 잘 나와. 어떤 식으로? 11.2리터가 아니라 1.12리터는 뭐야? 20분의 1몰이겠지. 네? 28리터는 뭐야? 8분의 10몰이겠지. 그럼 4분의 5몰이지. 이게 계산이 조금 더 빨라져. 요 숫자에 익숙해지면. 무슨 말인지 알아? 얘뿐 아니라 33.6도 있고 44.8도 있고 한데 67.2 3몰이 67.2리터. 그지? 그지? 그럼 6.72리터는 0.3몰이 좀 치사하지?
계산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한 익숙해짐, 숫자에 익숙해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측면이 생길 거야. 교재 한 단면, 교재 우리 뭘 있는데 있잖아. 아보가드로 법칙. 몇 페이지야? 거기네. 아니. 몇 페이지야? 8페이지야? 8페이지에 교재 8페이지에 좀 비어있는 칸에다가 아닌가? 9페이지에 적는 게 편한가? 9페이지에 22.4L가 써있잖아. 그지? 22.4L 분의 기체 부피 요 옆에 있을 텐데 얘 좀 써놔. 숫자 익숙해지는 게 좋거든. 4.48L, 3.36L 이런 게 나오거든. 기본적인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내면 22.4L분의 이걸 근거로 해서 몰수 계산이 22.4L분의 기체 부피로 이루어질 텐데 굳이 이 공식을 늘상 쓰기보단 요 숫자에 좀 익숙해지면 요 기본적인 공식을 좀 안 쓰고 얘는 몇 몰이구나 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숫자들. 물론 이거에 제한을 두고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여기에서 출제가 돼서 그래. 응? 알겠어? 졸지 말고. 이해돼? 쓰는 이유? 자주 쓰게 될 거야. 응? 자주 쓰게 될 거야. 그래서 84L면 몇 몰이겠어? 8분의 30몰이겠지. 뭐 그렇게 돼? 4분의 15몰. 좀 복잡한 몰수가 얻어지더라도 뭐 요거 내에서 좀 해결되는 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쓸 거야. 알아들어? 괜히 쓰는 거 아니야. 너희들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시간을 몇 초라도 아끼자라는 의미야. 특히나 1단원이 끼어있다. 시간이 관건이거든. 시간이 관건이야. 돼? 되는 거지? 그리고 자 1몰의 부피가 22.4L라고 했잖아. 그치? 22.4L라고 했잖아. 자, 0도씨 1기압에서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의 몰 질량, 분자량을 알고 싶을 때 여기에 기체에선 1몰의 부피분의 기체 부피하고 마무리 지어서 공식을 써줬었잖아. 그지? 너희 저기 몰수 계산 공식의 특징이 뭐시기분 질량분의 질량, 개수분의 개수, 부피분의 부피잖아. 분무항의 1몰의 질량분의 질량, 1몰의 개수분의 개수, 1몰의 부피분의 부피. 그지? 공식 자체의 특징이 이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야, 분자량 계산해봐. 그러면 몰수 계산하고 부피로부터, 그지? 부피로부터 몰수 계산하고 이항에서 질량, 그지? 나누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좀 정리해 보잖아. 얘는 둘을 연결시켜서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어떻게 되게? 부피분의 질량, 그지? 곱하기 1몰의 부피 22.4L가 주된 부피가 된다. 1몰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이면 돼?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 밀도지. 그래서 밀도 곱하기 1몰의 부피, 몰 부피를 해주면 분자량이 돼. 돼?
이 공식이 이제 따로 매우 자주 활용되거나 하진 않는데 가끔 가다가 건드려지는 문제들이 있더라고. 어? 알아들어? 근데 물부피가 뭐예요? 22.4리터. 아, 그 물부피. 0도 C기압에서는 22.4리터고 뭐 25도 C기압에서는 몰라. 24.8리터인가? 못 외웠어. 그걸 뭘 외워? 안 외울 거야. 0도 C기압만 외우면 돼. 알겠어? 네. 아마 PV는 NRT를 2학기 때 배우게 돼요.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 1단원에 물질과 에너지의 물질의 상태, 기체에서 거기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 과정이 나오면 온도 압력이 바뀌어도 1몰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 그만 자. 똥꾸야. 날이 추우면 잘 졸려. 알고 있니? 날이 추우면 피곤해. 우리의 에너지, 인체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뭘로 써? 체온 유지로 써서 운동을 빡세게 하는 것보다 밖에서 추위에 덜덜덜덜 떨고 오는 게 피곤해. 니들은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해봤겠지? 덜덜덜덜 떨 경험이 있니? 나는 어렸을 때 많아가지고. 되지? 자,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자, 또 한 가지 문제 풀 때 습관처럼 만들어주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지. 문제 그 보기에 뭐 가나다 기체 있고 뭐 할 때 1g 속에 아니면 1g에 포함된 분자수는 분자의 몰수는 비율로 정리하는 게 좋아. 그지? 분자수 B는 아니면 자 기체면 부피 B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 습관을 만들려고 했지. 뭐분의 뭐? 분자량분의 1로. 그지? 질량이 1g이니까 분자량분의 1. 그지? 몰 질량분의 1.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하지? 원자수 B가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자수 B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기체 분자들이라면 이거부터 해라. 이거부터 해라. 자 C2H4랑 N2O랑 N2O랑 얘네들 1g 속의 원자수 B는 하고 물어보면 얘 분자량 뭐 28 그지? 28분의 1 얘는 44분의 1 이렇게 잡은 다음에 원자수 B라고 했으니까 분자 하나당 몇 개로 구성되는 분자야? 원자야? 아니 원자 몇 개로 구성돼 있어? 6개. 내가 한 말 의미는 알겠지? 막 주댕이로 헛소리를 그지? 분자 하나당 원자 6개로 구성된 분자이니까 6개 여기다 6을 곱해주고 그지? 분자 하나당 3개로 되어 있으니까 3개 이렇게 구성시켜주면 원자수 B가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지? 분모도 이렇게 올리면 되고 오키도키? 자 그래서 1g 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습관처럼 분자량분의 1을 먼저 가져가 주는 게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여주는 고민을 덜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 그지? 요 내용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했던 수업 내용을 복습합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반복되게 주절주절 되는 게 있을 거야. 계속 할 거야. 2단원으로 넘어가고 3단원으로 넘어가고 4단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건 느껴지지. 중요한 것만 빡빡빡빡 건드리고 넘어가거든. 그 사이에 이제 자질구레하게 조금 더 알아두면 자세하게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들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풀 수 있는 내용들
그건 특정 문제만 적용되는 것들은 내가 좀 따로 다루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익숙해지게 만드는 걸 훨씬 중시한단다. 그래서 방학 동안엔 각 단원별 핵심이 되는 요소들만 건드릴 거라서 진도가 생각보다 빠를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수업 시간에 안 다뤘는데 싶은 문제들도 보일 텐데 그건 굉장히 국부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g 수과 같은 단어가 뭐라 그랬니? 단위, 질량. 그지? 단위 질량 속에 분자수 부피비 원자수비 아니면 단위 질량당 분자수 부피비 원자수비 이렇게 나오면 같은 표현이 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같은 질량이라고 했지? 그지? 같은 질량 속에 뭐식이 나와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Wg 속에 Wg 당 그지? 기억나? 자, 지난주에 한 수업 내용이 여기까지야. 이제 숙제 문제들을 일단 질문을 받고 푸는 게 낫겠지. 질문을 받고 푸는 게 나을 거고, 그 뒤에 진도를 조금 나가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수업에 진도를 조금 나가면 아마 내용적으로 오늘 1단원을 모두 마무리하게 될 거야. 이게 1단원이 내용이 없어서 2주 만에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야. 생각보다 내용이 별로 없지. 배우고 나면 내용이 없어져. 처음에는 이것저것 예를 드느라 설명이 조금 길어지고 하는데, 그치?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몰과 원자량의 관계 그리고 이제 몰수계산 관계랑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나면 내용이 별로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와 개념도 요게 다라고 볼 수 있어. 요게 다야. 정의와 개념도 요게 다야. 그리고 이제 화학 심리학과 관련된 연습은 좀 사이드 메뉴라고 볼 수 있어. 사이드 메뉴. 그래서 그건 문제 풀다가 보면은 가끔 보일 텐데, 그래서 그때 연습하면서 설명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약간 시간이 빠듯한 건 느껴? 4단원인데 한 학기야. 알고 있어? 요거 한 권이 한 학기야. 니네 선배까지만 하더라도 요거 한 권이 1년이야. 1년이었다고. 왜요? 교육과정이 그럼. 진짜. 근데 화학 끝나면 지금 화투도 있는 요게 3단원이 화투에서 내려온 거고, 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화학 반응과 거시기 걔는 원래 화학투였던 게 그대로 있고. 네, 그럼 화투를 거의 들어가서 선배님 그럼 저희 2학기 때는 칙이 따로 있어요. 뭐라는 거야? 2학기 때 그럼 저희 뭐예요? 응? 2학기 때는 저희 물질과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랑 용액에 대해서 배울 거고, 엔트로피가 들어갈 거야 아마. 엔탈피가 들어갈 거야 아마. 화학 반응과 열.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교재 만들다 말아가지고 지금. 물질과 에너지 저희가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이제 반응의 자발성 쪽으로 넘어갈 거야. 화학 평형에 대한. 화학 잘해야 되죠. 니들이 첫 봤다라. 그지? 너희들이 첫 봤다잖아.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대학이랑 연결시키는, 그지?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물화생지 요 기본 선택인가 일반 선택인가는 모두 다 하는 거고, 그지? 그 뒤로 나의 진로는 이래 라고 하고 자기 진로에 맞춰서 내 진로가 이러면 화학은 꼭 해야 되네. 그럼 물질과 에너지랑 그 부분은 해야 되고, 나의 진로가 필요가 없다? 나는 물리 쪽으로만 연결하면 되네? 그럼 물리학에 연결된 것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지? 근데 화학으로 연결된 과들이 너무 많아서, 그지? 웬만하면 화학을 다 해야 될 거야. 최상위권도 화학은 해야 되지. 의대 가려면. 그지? 그렇단다. 자, 아무튼 되겠지? 자, 숙제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 25쪽에 있는 문제들 속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대답해 줄 게 있겠니? 응? 3번은 뭐야? 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 개를 의미한다. 괄호 1번은 동그라미 맞지? 염소 분자 1몰에는 염소 원자 2몰이 들어있다. 이거 은근히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대. 야, 메테인 1몰엔 수소 원자 몇 몰 있어? 4몰이 포함되어 있지? 탄소 원자 1몰이 포함되어 있어. 알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식의 구성이다.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치? 경험상. 자, 몰 질량은 상대값이므로 단위가 없다. 틀렸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상대값이라서 단위가 없는 거고, 몰 질량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가 있어야 해. 자, 4번에 25도 C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L로 일정하다. 틀렸지? 25도씨가 아니라 0도씨로 가져가야 되지. 돼?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할까? 6번으로 볼까? 6번은 각각 물질의 질량을 구하래. 1몰에 포함된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자, 그러면 반대로 한 거지. 이번엔 물 분자인데 수소 원자가 1몰 있어. 그러면 물 분자는 몇 몰이야? 0.5몰이네. 그지? 절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수소 원자 2개로 물 분자 1개 만들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1몰 있으면 물 분자 0.5몰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알고 있는 거지? 요 관계. 요 관계를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난 안 헷갈리던데. 그럼 니들이 잘하는 거고. 나 헷갈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꽤 돼. 생각보다. 나는 없을 줄 알았는데. 경험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냥. 이런 거. 자, 그리고 2번에 수소 분자 5몰이면 10g이지. 그지? 물의 질량으로 안 고쳤구나. 몇 g이야? 0.5몰. 곱하기 18g per 몰 해주는 거지. 그럼 몰 없어지고 g만 남게 된단다. 내가 공식에다가 쓰는 건 MW가 몰 질량이라고 했지. 단위까지 넣어주는 게 정석적인 거야. 이건 공돌이들이 특히 집착하는 부분이 크단다. 나 같은 공돌이가 그래. 근데 화학에서는 딱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별로 없어. 되겠어? 그러면 9g이네. 오케이. 그리고 수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볼까? 수소 5몰의 수소가 있대. 5몰의 수소가 있는데 그러면 분자량 몇이야? 2g per 몰 집어넣어주면 몰 없어지고 g만 남아서 10g의 수소 기체가 얻어지게 되는 거다. 되는 거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한번 정석적으로 써봤어. 4번도 한번 해볼까? 야,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해. 난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요게 이제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해. 알고 있어? 곱하기 10의 몇 제곱 이렇게 표시된 걸
아마 영어로는 scientific figure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계 하고 1.204 곱하기 10의 24제곱계 하고 같은 값이지. 알고 있니? 잠들지 말고 좀 이따 5분 쉴게. 알고 있니? 어? 같은데 아이고야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요 앞에 숫자 유효 숫자라고 부르는데 요 부분을 단자리로 쓰는 거야. 1자리로 0 2개짜리 10 단위로 쓰면 틀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고 또 얘가 원래 6.0이었잖아. 그지? 자릿수가 같아야 돼. 자릿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뒤로 소수점 뒤로 2개밖에 안 갔잖아. 그러면 204에서 20으로 가는 게 정석이란다. 이거 대학 가면 이게 중요해. 그러면 12.0하면 12.0 0 오면 10.1이겠지. 시계 12.0이요. 아, 12.1이겠지. 반올림 해야 돼. 아, 반올림 규칙이랑 따지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그 어디 수의대더라? 관양고 1등 했던 놈이 충북대인지 충남대인지 수의대를 갔어. 자기를 골라보고 수의대 중에 거기가 뭐가 강세를 띠는 수의대더라 해서 지가 골라서 갔는데 아이고야 3월인 그 계약하니 이거를 그 했나봐. 그 이거 표시하는 법을 선생님 알려주세요. 계속 해가지고 그냥 제가 들어가더라. 약간 혼자네요. 응? 약간 다 혼자네요. 뭐가? 조금 다 혼자네요. 대학 가면? 네. 당연하지 않겠어? 야 대학에 학원 있어? 교수님별로 그 문제를 다 해내는데 교수에 맞춰서 어떻게 학원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안 그랬지만 내 친구들이나 보면은 족보가 있어. 교수님별로 족보가 있는데 굉장히 잘 알아. 난 족보 보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 아 진짜 내 실력이 아니다. 아무거나 막 나와도 다 풀어야 내 실력이 되는 거지 해서 족보 보는 걸 싫어했단 말이야. 족보를 사질 않았어. 선배들한테 물려받지도 않고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 근데 아 족보가 좋구나라는 걸 느낀 건 내가 유체역학을 한번 F학점을 받고 재수강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자마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혀 머리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편지 썼어. 교수님한테 제가 지금 막 제대하자마자 요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편지를 썼어. 답습니다. 그래서 F학점을 줬지.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재수강을 해야 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니까 처음부터 수업을 들으니까 막 공부하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막 문제를 막 혼자서 풀고 있었지. 교재에 있는 문제 해석하고 막 해결하고 막 문제를 풀었어. 혼자서 막 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학생이니까 후배들 있을 거 아니야. 동아리 후배들도 있고 해서 그 친구 중에 한 놈이 형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고 가져온 문제들 재밌네 하고 막 풀어줬다? 족보였어. 똑같이 나온 문제거든. 내가 풀어줘서 나는 맞았는데 그 친구 틀렸어. 자기가 푸는 게 중요해. 아 족보가 좋더라고. 난 그때 한 번 족보 봤어. 다른 때는 이제 내 친구들이 막 족보라고 막 그러는데 난 안 봐 이 새끼야. 튕겼거든 항상. 그래서 교수님별로 족보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뭐 미래일을 걱정하고 그래. 대학 가서 다 알아서 하게 될 거야 니들이. 선배들 조언 다 듣고. 자 아무튼 암모니아는 2몰이니까 34g이야. 알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비법 특강
에이 이건 안 할게. 이거 했니? 채점 했니? 대표 자료 분석으로 넘어가봐. 28쪽, 29쪽. 뭐 해줄까? 얘네들에서 강조하는 건 뭐겠어? 대표 자료 분석에 물질의 양에는 좀 익숙하지 이제. 그지? 근데 물질의 양과 기체의 부피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기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지? 그러면 부피의 걔네들의 질량은 밀도가 되는 거지. 같은 부피의 질량비는 밀도비가 되는 거고 걔네들은 분자량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돼? 64대 4대 88이면 32대 2대 44 그지? 돼? 16대 1대 20. 원자량이니까 16대 1이네. X와 Y는 그지? 그럼 XZ2는 44에서 32 빼면은 12가 되니까 그지? 원자량비가 16대 1대 12에 XYZ 원자량비가 되고 돼? 자, 뭐 해줄 만한 게 있나 싶어. 없어도 될 것 같지? 넘겨보자. 자, 내신 만점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할만하지? 전반적으로 할만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7번 문제 같은 것들이 빈출 문제 중에 하나야. 빈출 유형 중에 하나고 뭐 풀어줄 만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9번을 주세요. 응? 9번이 주세요. 9번이요? 야, 이건 자, 외계행성 X 다시 고향별로 돌아갈 계획이래. 시간은 7일이고 하루에 5몰의 물 분자는 물을 마신대. X가 고향별까지 가는데 필요한 물의 부피. 야, 이거는 기체가 아니지. 응? 기체가 아니야. 물의 밀도가 A g per 밀리리터라고 하네. 이건 좀 이상한 유형이다. 처음 본다 나도. 자, 7일이 걸린대. 7일이 걸린대. 하루에 1일당 몇 몰? 0.5몰. 그지? 0.5몰에 필요하면 7일에는 3.5몰의 물이 필요하겠지? 그지? 3.5몰의 물이 필요하고 부피를 계산하라는데 일단 질량부터 계산하고 밀도를 이용해서 부피를 계산하면 돼. 야? 질량이 몇 그램이야? 곱하기 18하면 못 해먹겠는데? 63? 63g이래. 돼? 63g이고 나누기 밀도 A g per 밀리리터를 해주면 그램 없어지고 밀리리터 올라가는 거 알지? 돼? 그러면 A분의 63 밀리리터의 물. 그지? 섭취하는 물의 부피가 저렇게 되겠다. 근데 이거 63을 A로 왜 나가는 거예요? 부피로 만들래잖아, 부피. 그지? 부피라잖아. 그러면 우리는 질량을 계산했단 말이야. 응? 질량을 부피로 계산하는 관계.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그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돼? 되니? 응? 요 관계식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 난 요 관계식을 바로바로 떠올리지 못해. 방금 뭐 한 거 같아? 단위로 한 거는. 단위로 한 거야. 공돌이 특징이지. 응? 공돌이 특징.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공식 잘 못 외운다고. 공식을 잘 못 외운다. 진짜 안에 그
외우시니까 그냥 직접 응? 그냥 그 외우시니까 그냥 직접 하는 게 빨라서 그러죠. 아 직접 하는 게 빨라서 그러냐고? 아니 비례식 세우는 게 습관이 됐어. 화학에서 비례식 세우는 게 습관이 됐고,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단위를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고, 그렇단다. 그래서 공식을 잘 못 외워. 또 뭐 해줄까? 넘겨보면 뒤에 넘쳐나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뒤쪽에, 그지? 네. 응? 뒤쪽에 뭐 해줄까? 19번에 디귿이. 17번부터 19번까지 다 해줄까? 19번에 디귿 해주세요. 19번만 해주면 돼? 네. 야 니들 왜 이렇게 잘해? 알았어. 19번만 해주면 돼? 디귿 하면은 내가 이거 문제를 잘 모르는데 문제도 읽어봐야 하니까 그냥 19번을 다 볼게. A와 B로 이루어진 기체인데, 야 이건 쉬운 편인데? 왜 쉬운 편이냐면 화학식이 써있잖아. A, B고 A to B래. 응? A to B. 자, 2리터, 1리터. 부피라고 나와 있으면 2리터, 1리터야. 자, 부피, 몰수비가 어떻게 돼? 얘 2n몰, 얘 n몰 이렇게 있는 거지. n은 내가 마음대로 정한 거야. 그지? 분자수 B는 가대 나는 2대1 맞지? 당연하지. 2n몰 n몰이니까. 자, 니은의 전체 원자수 B는 4대3이다. 자, 2 곱하기 2를 하면 원자수가 4n몰이 되는 거지. 네. 1 곱하기 3을 하면 3n몰이 되는 거지. 돼? 4대3. 그래서 니은이 맞아 틀려? 맞아. 맞네. 디귿에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B는 하고 나왔어. 자, 1g에 들어있는 분자수 B는 A 더하기 B분의 1. 지금 뭐 한 건지 알겠지? 스몰 a는 A의 원자량, 스몰 b는 B의 원자량이야. 야? 100 A 더하기 2B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원자수라지. 아 분자수네. 그지? 2 더하기 야이씨 맞네. AB2인 줄. 2A 더하기 B지. 어떻게 돼? 2A 더하기 B 대 A 더하기 B가 2대1이야? 아니지. 몰라. 얘네들 원자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결국은. 그지? 이 원자량 있니? 없잖아. 아무도 알 수가 없단다 이건. 응?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디귿은 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2대1은 아니야. 알아들어? 2대1은 아니야. 또 뭐 숙제한 내용 중에서 풀어줄 만한 내용 있니? 없니? 그 16번에 니은. 16번에 니은? 자, 부피비 무슨 비? 분자수. 분자수비야. 응? H2N몰, CH4, 아니 H2EN몰, CH4N몰 돼? 분자수는 가가 나의 2배 맞지? 니은은 질량이 나가 가의 4배라고 나와 있어. H2EN몰, CH4N몰. 자, 질량비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질량으로 바뀌어? 몰 질량 몇이야? H2면 2g/몰이지. 몇이야? 16g/몰이지. 알아? 분자량 16이잖아. 분자량 2고 네. 돼? 그러면 16g/몰 해주면
몰몰 없어지고 그램만 남지. 몰몰 없어지고 그램만 남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공식을 못 외우더라도 단위를 비워서 이게 이제 공돌이식 방법이거든. 그러면 얘는 4ng이고 얘는 16ng이야. 1대4가 맞네. 그지? 네. 되는 거야? 질량. 일단 당분간은 이렇게 정석대로만 풀려고 해. 한 3월, 4월 이렇게 시험 대비 중립이 들어가면 대충 막 때릴 거야. 계산식 이렇게 친절하게 안 써주고. 알겠어? 속도를 위한 방법도 알려주긴 할 거니까. 또 있어? 응? 풀어줄 만한 문제가 있니? 그 뒤에 실력 업 문제는 8조까지 숙제를 낼 거고 우리 교재 나눠줬잖아. 교재에 있는 문제도 숙제로 나갈 거야. 앞에 조금은 좀 요 실력 업 문제보다는 쉬울 것 같아서 복잡해 보여서 그래. 지금 실력 업 문제를 보니까 복잡해 보여서 그래. 근데 여기 안 써있는 내용 중에 내가 예전에 수능 문제 우리 주잖아. 니들이 보기엔 이렇게 꼼꼼하게 풀 것 같은데 난 꼼꼼하게 안 풀어. 대충 막 때려. 대충 막 때리는데 막 때리다가 틀린 적이 있어. 뭐냐면 방금 전에 A와 B로 되어 있는 이루어진 화합물 가와 나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 응? 가와 나가 있는데 얘를 이루는 원자수 분자 하나당 구성된 원자수 나와 있고 그리고 얘네들 분자량 상대값 이렇게 나와 있어. 분자량 상대값하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대로 쓸 수 있어. 워낙에 이제 진화 교육 과정에 완자에도 들어있었고 웬만한 문제집에 다 들어있고 내가 이거 대충 문제 풀어주다가 내가 틀려가지고 잘 안 틀리는데 대충 찍다가 찍어서 야 이거 같잖아 이거 했다 틀렸어. 원자수 2고 얘는 4래. 원자수 2고 4 그리고 분자량 상대값이 10과 17이었어. 그리고 제한 요 조건에서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 이럴 때 이 문제를 틀렸어 내가. 풀면 푸는데 그냥 대충 보고 찍었거든. 17 보니까 왠지 암모니아인가 해서 암모니아가 4원자 분자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야 암모니아네 요거 안 읽고 암모니아네 정말 했다 틀렸어. 자 근데 아무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원자 분자는 뻔하지. 아까 내가 16번 문제 19번 문제 이게 뭐 A, B랑 A, 2B 나와 있네 해서 얘는 쉬운 편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이것 때문이야. 얘는 안 알려주잖아. 그지? 화학식을 안 알려줘. 그러잖아. 화학식을 안 알려준 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는 반드시 A, B지. 그지? 반드시 A, B야. 그리고 얘는 세 가지 가능성이 나오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화학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단 말이야. 얘는 셋 중에 하나지. A3B, A2B2, AB3 이 셋 중에 하나란 말이야. 셋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어려워진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은 이화여대 의대 다니는 친구야. 그 등신이 걔가 A2나 B2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여기에 왜 A4, B4는 빠져 있나요? 진짜 짜증나게 때리고 싶었어. 자, A와 B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제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아 진짜 그 질문을 진지하게 했더니까 욕하진 않았어. 대놓고. 그래서 화를 냈나? 화도 안 냈는데 그 친구한테 화를 너무 착해서 화를 잘 안 내긴 했어.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서 힌트는 뭐겠어? 그냥 봐봐. A 더하기 B가 10이야. 그지? 그럼 2A 더하기 2B는 몇이겠어? 20겠지? 네. 그지? 17이잖아. 20보다 작지? 예. 얘겠지? 어? A의 원자량이 B의 원자량보다 커. 그럼 A3, B는 20보다 크겠지? 그지? 어? A, B, C는 20보다 작겠지? 근데 17은 20보다 작아.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야. 아, A 더하기 3B가 17이구나. 이렇게 해서 원자량 관계를 알아내는 거고 1g당 원자수비 비율도 알아내는 거고 막 그런 더라고. 그래서 아 1g당 원자수비는 쉽네. 그지? 1g당 원자수비는 10분의 2가 되고 얘 17분의 4가 되고 그지? 그럼 17대 20이네. 그지? 아니면 1g당 비원자 수비 하면 또 다르네. 1, 3이고. 그지? 요거 요런 거. 그지? 얘 분자 하나당 3개가 있고 얘 하나 있어. 돼? 1g당 A 원자 수비는 1이니까 17대 10이 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요 문제가 없네. 보니까 있을 줄 알았거든. 숙제 되면서 요거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했는데 없어서. 돼? 응? 신영아 버틸만해? 이제 잠 깼어? 너 때문에 5분 쉬려고 그랬는데 안 쉬고 그냥 할게 그러면. 인상 쓰려고 그랬다. 그냥 할게. 어? 아니 신영이가 아까 막 너무 눈깔 돌아가더라고. 흉측하게. 아니 흉측. 농담이야. 흉측하진 않았어. 뭐 오늘 추위에 떤 적 있어? 어? 맨날 떨어. 아이고야. 그럼 에너지를 많이 써서 피곤해. 자, 그러면 일단 숙제부터 낼까? 그 34쪽, 35쪽은 숙제야. 얘가 어려워서, 응? 얘가 좀 실력업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 사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자, 우리 교재 숙제를 천천히 내려고 했는데 47쪽부터 50쪽까지만 풀자. 일단 얘도 47쪽부터가 워크북 페이지야. 응? 47에서 50쪽까지만 숙제를 하자. 이번 주에. 아니? 돼? 나도 내보내주자. 그럼 이 책에 답지 있나요? 응? 이 책에 답지 있나요? 아, 답지는 아직 정리를 내가 안 해서 있는데 그 여기 뒤에 뭐 여기는 몰롱도 여기는 뭔 말인지 알지? 해설은 없어. 해설은 없어. 오타가 있을 수 있어. 뭔지 알겠지? 내가 열심히 치면 오타가 있을 수 있다. 오늘 확실하면 따로 숙제 안 나와요. 응? 확실. 오늘 배운 거 응. 숙제 안 나와. 화학 방식? 네, 또 나가지 않겠어? 야, 뭘 기대하는 거야? 여기 숙제 끝난 줄 알았어. 뭘 기대하는 거야? 야, 이씨, 내가 몇 쪽에서 몇 쪽이라 그랬냐, 교재? 47. 47에서 50쪽. 50쪽. 자, 그러면 이제 덕후 교재. 나의 수업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내가 요거 프린트가 요거 칼라 교재, 응? 칼라 교재를 독사하니까 프린트가 흑백이 된 거고
10쪽과 11쪽에 있는 것들을 할 건데, 자, 이 중에 나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맞출 줄 모른다. 있어? 없지? 계속 그만 써시고 1학년 때 배우지? 두식 나타나면 계속 어디 가서 다 써요. 그러니까 개수 다 맞출 줄 알지?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요거 이제 통합과학에서 밀려 올라온 거라서 같이 얘가 좀 더 편해. 그러니까 화학식량과 몰은 전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걸 더 어려워. 화학 반응식보다. 근데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가 1단원뿐 아니라 화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거든. 가장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몰이 익숙해지면서 얘 가장 어려운 것도 좀 단련을 해야 돼, 약간.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 이미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겠지? 화학 반응식은 화학 변화를 묘사한 거야. 그지?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 게 화학 반응식. 알고 있지? 다 알겠지? 뭐. 통합과학에서도 하잖아. 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호가 화살표인 거 알지?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물질이 무슨 물질? 반응 물질. 리액턴트. 그지? 리액턴트. 생성 물질. 뭐라 그래 이게? 프로덕트. 이렇게 된단다. 예? 생성물질, 프로덕트. 있어 보이지? 영어 쓰니까 한글보다 훨씬 알아보기 편하고. 아이씨. 그런다고 수업을 영어로 하긴 그렇다는 거지. 자, 영어 쓰는 거 좋아해. 한글 못 알아서. 속상하지? 한글이 좀 악필이라. 영어는 덜 악필이야, 그지? 그러지 않니? 아유, 속상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니?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려면 반응물질 속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랑 생성물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해야 돼. 응? 다르면 안 돼. 그지? 그러한 내용 모두 다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먼저 그냥 넣어주는 거야.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뭐로 할까? 에테인의 연소 반응을 할게. 에테인 C2H6 미쳤나봐. 6의 연소 반응식을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반응물질이 에테인과 연소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 생성물질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정이지. 요걸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골격 방정식이라고 쓰는데, 나는 좀 맞춰서 반응식이라고 쓸 거야. 대학과정 표현이란다.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은 아니야. 대학 일반화학으로 넣어놓으면 골격 방정식, 캘렉터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화학 반응식이 케미컬 이퀘이션이야. 이퀘이션이 방정식이잖아, 그지? 케미컬 이퀘이션이라서 화학 방정식하고 대학과정 예책들에 번역돼 있어. 반응식이. 근데 이제 얘가 화학 반응식이잖아. 얘가 스켈레털 이퀘이션 해가지고 골격 반응식하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번역한 거고, 아마 구글링 해보면 골격 방정식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대학과정 강의들. 몰라도 상관없는 거, 있어 보이는 표현일 뿐이야. 자,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개수 맞추는 거지. 탄소 2개니까 2개, 이산화탄소 2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건 수소가 2 곱하기 3이잖아.
물 분자가 3개 생겨. 그럼 산소가 홀수가 되지. 그래서 이거 얘 한 개 있을 때, 그지? 한 개 있을 때 탄소가 2개니까 이렇게. 그럼 수소 3개니까 6개니까 물 분자 3개. 산소 혼자 7개, 그지? 7개니까 얘 3분의 7, 2분의 7이 되어야 해서 저 2분의 7을 허용해 안 해? 안 하니까, 그지? 2, 7, 4, 6 이렇게 잡아 나가면 계수 완성.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지. 뭐까지 해줘야 돼? 상태까지 표시해줘야 된다. 그지? 여기에선 얘네들이 G 도 될 수 있지만 보통은 말이야 얘는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액체 상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액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연소 반응이 진행됐는데 물이 액체 상태로 투두두둑 떨어지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수증기로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지난 교육 과정의 화학을 보면 그랬어. 그래서 얘네들 물 같은 경우엔 상태를 잘 확인해야 돼. 응? 나는 잘 안 한단다. 왜? 난 틀려도 되니까. 나는 시험 보는 게 아니야. 니들이 시험 봐. 니들은 틀리면 안 되잖아. 나는 그냥 대충 보고 틀려도 실수했어 그러면 말면 돼. 근데 니들은 실수했어 그러고 점수 깎여. 그지? 하지만 내가 이제 너희들 아직 요 화학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충 보지 않아. 걱정하지 마. 아까 계산도 정석대로 맞겠지? 근데 G가 뭐예요? 응? G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야. 가스. 기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액체는 뭐겠어? 요 L은 뭐야? 물기. 얘가 액체야. 리퀴드. 그지? 고체는 뭐야? S인 거 알지? 솔리드. 이게 이제 상태들이야. 가스, 리퀴드, 솔리드. 그리고 AQ 쓰는 거 알아? AQ? AQ? 어퀴우스. 인데 아쿠아로 기억하면 돼. 그냥 수용액이란다. 수용액. 수용액. 용액이 뭐야? 용질과 용매의 균일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용질은 뭐야? 녹는 놈이요. 녹는 물질이요. 용매는 뭐야? 녹이는 물질이요. 라고 표현하는 건 좋은데 용액은 뭐야? 용질과 용매가 섞인 거요. 라고 표현하면 약간 좀 그렇지. 균일 혼합물이요. 라고 해야 용액이란다. 불균일 혼합물은 용액이 아니야. 상식. 자, 이렇게 AQ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란다. 돼? 이렇게 써주면 이게 화학 반응식의 완성. 근데 너희들 거기 얘는 다른 걸로 써있지? 뭐로 써있니? 프로페인이니? 프로파인의 연소 반응식 하고 써있네. 그지? 동그라미 1, 2, 3 밑에 빈칸 있으면서 집에서 해봐. 지금 하지 말자. 할 수 있겠지 니들. 프로파인 써봤어 내가. C3H4야. 아니 그 앞 페이지야. 중간 얘 거기 써있지? 연소 반응식 써봐. 전부 다 기체가 된다고 하든지 물은 귀찮으면 액체로 만들든지 상태는 알아서 표시하시고요. 프로파인까지 다 기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지? 화학 반응식은 그동안 뭐 해왔던 거니까 돼? 근데 화학 반응식의 의미 요게 은근히 잘 틀리는 거야.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은근히 잘 틀려. 뭐냐면 자 이렇게 구체적인 거 말고
AA, BB, CC 이렇게 아유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 몇 페이지야 그거? 10페이지? 10페이지 아래쪽에 이거 써있지? 그지? 네. AA, BB, CC 그지? 셋 다 기체야 상태는 기체야 근데 이게 귀찮아서 잘 안 쓰거든 GGG 베이비 잘 안 써 귀찮아서 아무튼 있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화학 반응식의 의미는 얘들아 여기 봐 이제 교재 오지마 여기 봐 반응물질은 해체돼 그지? 반응물질에 있는 원자들이 막 해체돼서 생성물질로 다시 해쳐버려야 돼 그지? 근데 그러면 반응물질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라지지 얘네들은 사라져 얘는 생겨나 그러니까 반응물질은 없어지는 거야 얘가 A몰 없어지잖아 그러면 얘는 B몰 없어져 얘는 C몰 생겨 개수비가 몰수비야 라고 쓰면 난 이거 싫어한다 반응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몰수비야 라고 하는 걸 좋아해 요 변화하는 몰수비야 알아들어? 요런 식의 직접적으로 개수비는 몰수비야 그냥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반응하는 몰수비 변화하는 몰수비야 없어지고 생겨나는 몰수비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셋 중에 하나만 알아 얘가 0.1C 몰이 생성됐대 그럼 나머지도 되지 A는 0.1 A몰이 없어졌고 B는 0.1 B몰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개수관계를 알고 있으면서 그 반응물질이나 생성물질 중에서 얼만큼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만 알면 나머지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에테인 6인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몰이 연소돼서 사라졌대 사라졌대 그러면 산소는 7몰 있었네 3.5몰 있었네 맞아? 네. 이상이 있었어 없어진 게 3.5몰이지 딱 3.5몰 요 개수에 맞춰서 좀 준비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단다 너희들 만약에 딱 맞춰서 산소가 있으면 가스레인지 켜면 니들 실시돼야 돼 메세인이 타는 만큼만 산소가 있어 그럼 우리 숨쉴 산소는 넘치고 있어야지 없으면 가스레인지 켜면 꿈나라로 가는 거야 그지? 넘치게 있는 상태 얘가 1몰이 반응했다는 건 얘는 3.5몰 이상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딱 3.5몰일 수도 있는 거야 최소한 3.5몰이 준비된 상태에서 얼만큼 반응한 거야? 3.5몰이 사라진 거야 없어지는 비율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에테인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나 에테인을 1몰 준비했어 그럼 산소는 얘를 모두 다 연소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3.5몰이지 10몰을 준비시켜도 돼 연소 반응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난단다 준비한 양이 이 개수 관계랑 일치할 필요는 없어 준비하는 건 제멋대로 해도 돼 얘를 0.2몰 해도 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누가 다 반응해? 얘가 다 반응해 우리 화학 반응식을 어렵다 그랬잖아 얘가 어려워지는데 준비한 양을 반응 전에 있는 양으로 표시해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할 때는 얘가 10몰이 다 반응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얘가 반응할 수 있잖아 0.2몰 한 놈이 다 반응하는 거야 독박 쓰고 있는 놈 싹 다 반응시키는 거야 가능한 놈만 불가능한 놈 말고 그러면 얘가 0.2몰이 반응했다는 건 얘
0.7몰이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계수관계로 반응을 해서 없어지고 얘네들은 생겨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몇 몰 생겨? 0.4몰이 생기겠죠. 수증기는 0.6몰이 생겨. 그 뒤에 반응 후에 남아있는 양들을 정리하는 거야. 요 관계식을 잘 세우잖아.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라고 하는 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 식을 잘 세우면. 없지? 붙죠. 돼? 요 식을 세우는 게 1단원에서만 제한되지 않아. 3단원으로 넘어가도 있을 거야. 알겠니? 저 신보는 그냥 쌤이 적으신 거예요. 내 맘대로. 문제에서 제시되는 대로 넣는 거야 그냥. 응? 뭐 얘가 X몰일 수도 있지. 몰라. 충분히 넣었는데 X몰이래. 그리고 나서 얘를 이라고 써주면 X는 1몰이네 뭐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세우는 거야. 그래서 반응에서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만 계수해. 충실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남잖아 이렇게. 반응물질 중에서 생성물질 말고 반응물질 중에서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 남는 녀석 있잖아.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는 게 전체 반응의 비율을 조정하지. 그지? 얘가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의 한계를 정해준다 해서 이런 반응물질, 전체가 다 반응하는 반응물질을 한계 반응물 또는 한계 반응물질이라고 합니다. 리밋 리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돼. 알겠어? 되겠니? 그래서 계수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A 대 B 대 C로 반응을 하는구나. 몰수 B로. 이해돼? 없어지고 생겨나는 비율인 거야. 오케이?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서 내용적으로는 되게 짧아버리지. 내용 별로 없어. 그리고 말이야, 이게 계수비가 부피비랑도 일치하겠지. 기체는 분자수비가